전쟁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무기와 병력은 모두 준비됐고 장군은 늘 타던 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을 타시면 오늘 밤 장군은 죽습니다. 군영이 순간 멈췄습니다.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인. 며칠 전 시장 바닥에서 단돈 몇 냥에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이 하나의 말이 전쟁을 멈출 리 없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군은 말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수천 명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예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아이가 미래를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이미 도착해 있는 결과를 향해 걷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걸 조금 먼저 본 아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연희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야기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또렷하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여러 번 같은 말을 해본 것처럼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 말을 타시면 오늘 밤 장군은 죽습니다. 순간 말의 고삐를 쥐고 있던 장군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군영 안을 채우던 소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말의 숨소리까지도 마치 누군가 전부 걷어간 것처럼 뚝 끊겼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인. 며칠 전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 바닥에서 단돈 5냥에 사온 아이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가 입을 열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앞둔 장군에게 죽음을 말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노려보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의 갈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려다 입꼬리를 내렸고 누군가는 헛기침으로 분위기를 깨려 했지만 그마저도 어색하게 흩어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겁도 자신감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정해진 일을 말해주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곧 수천 명의 목숨과 한 나라의 선택을 붙잡아 두게 될 줄은 아무도 바로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떨어진 뒤에 침묵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군영은 본래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쇠가 부딪히고 말이 숨을 내쉬고 사람들이 오가며 소리가 겹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으려다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쳐다보다가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엔 이상하게도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여전히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아직 아이의 말을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관리하던 마부 하나가 조심스럽게 침을 삼켰습니다. 말들은 이미 안장을 얹고
출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길든 말, 전장에서 수없이 검증된 말, 장군이 늘 타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 위에서 장군은 수많은 전투를 이겨냈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장군의 상징이었고 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두고 아이 하나가 오늘 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말 자체를 향한 것인지 장군을 향한 것인지 아무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영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재수 없는 징조가 될까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관심 없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동자조차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을 이미 본 적이 있다는 듯이 장군은 말의 숨결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숨은 고르고 다리는 단단했고 눈에는 흐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정상이기에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영의 북소리가 멀리서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출정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장군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아이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침묵을 먼저 깨느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출정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고 미뤄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급보 하나가 군영에 도착했습니다. 적이 국경을 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처음엔 소규모 약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뒤따른 보고는 달랐습니다. 마을 하나가 하룻밤 사이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 불에 탄 집들, 비어있는 우물, 사람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자리, 그곳엔 전투도 없었고 저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도망칠 틈조차 없이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조정은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다음 마을은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장군은 그 판단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군영의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무기, 식량, 말, 병력 배치까지 오늘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 출정하지 않으면 전세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이 출정은 성공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싸움이었고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장군 혼자 짊어져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목숨, 백성들의 삶, 나라의 체면,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말이 날아들었습니다. 오늘 밤 죽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출정 전체를 멈춰 세우는 말이었고 조정의 판단을
부정하는 말이었으며 장군 개인의 책임을 정면으로 겨누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시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만약 아이의 말을 믿고 출정을 미루면 국경의 마을 하나가 더 사라질 수도 있고 백성들은 왜 군이 움직이지 않았느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출정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어느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아이의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군영의 공기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북소리는 이제 또렷하게 들렸고 병사들은 이미 줄을 맞추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한가운데에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선택도 가볍지 않다는 것을. 서리는 처음부터 이곳에 있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시장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고함이 섞이고 짐승 냄새가 진동하던 곳. 서리는 그 속에서도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방향을 가끔씩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가 올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아이를 사온 사람은 장군의 부하였습니다. 싸다고 해서 데려온 아이였고 심부름이라도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 아이가 입을 열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데려온 첫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밥을 주면 배가 부르기 전까지만 먹었고 잠자리에 들면 깊이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다가 해가 뜨기 직전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는 속에 생각이 많다. 하지만 서리는 생각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 같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며칠 사이 작은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서리는 늘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날 말 한 필이 골짜기에서 다쳤습니다. 지금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날 밤 군영 뒤편에서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누군가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그 아이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항상 사건이 끝난 뒤에야 의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미리 믿기엔 너무 애매했고 무시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서리는 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믿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자리. 장군 역시 그 아이를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부하들이 데려온 수많은 아이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가 전쟁을 앞둔 군영을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처음으로 서린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알면서도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했을 뿐이라는 듯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서린은 끝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가장 먼저 깨뜨린 건 정승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보지 않고 장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의 말을 고려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장군의 손이 여전히 말의 고삐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는 못마땅했습니다. 정승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출정은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조정의 판단이고 나라의 판단입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로 이 결정을 흔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말은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장군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말이었습니다. 부관 하나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은 마친 것도 아닙니다. 일이 벌어진 뒤에 끼워 맞춘 말일 뿐입니다. 우연히 겹치면 사람들은 의미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사람들을 자극했습니다. 아이의 침묵이 마치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다음에도 또 아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말이고 내일은 무기일 겁니다. 그렇게 군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은 분위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지금 이 자리가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은 갈렸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때 장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입을 다물기에 충분한 말이었습니다. 장군은 서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시험하는 눈이 아니라 확인하려는 눈이었습니다. 내가 한 말 바꾸지 않겠느냐. 서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바꿀 말이 없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것을. 장군의 말 한마디로 군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린이 했던 말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군영 뒤편에서 말 두 필이 갑자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려 들었을 때 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가까이 가면 다칩니다. 그 말은 너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무시하고 말 사이로 들어간 병사 하나가 그 자리에서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그때도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는 비가 오지 않던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이 부엌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늦게 피우세요. 이유를 묻자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었고 불씨 하나가 천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군영 전체로 번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출정 연습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설이는 말을 고르던 장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오래 못 갑니다. 장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말을 아느냐. 그날 그 말은 연습 도중 다리를 절며 쓰러졌습니다. 병이 보이진 않았지만 다시는 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 사건이 끝난 뒤에야 사람들 입에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연이었고 기억할 가치도 없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틀린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사람들은 설인을 믿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은 항상 너무 늦게 맞았고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정승 역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정확함은 논리를 흔들고 논리가 흔들리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승은 아이를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도 모르게 설인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설인은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사람들의 기억을 뒤흔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알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때 장군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북소리가 그 모든 생각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둥, 둥, 출정 신호였습니다. 병사들은 이미 줄을 맞추고 있었고 장교들은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영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설인을 보았습니다. 출정 신호가 군영을 다시 움직이게 했지만 장군은 여전히 말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줄을 맞췄고 장교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장군의 말만 아직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군영 전체를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은 설인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인도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내려진 판단을 되돌려 보는 사람처럼 잠시 시선을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정 신호가 군영을 다시 움직이게 했지만
장군은 여전히 말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줄을 맞췄고 장교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장군의 말만 아직 앞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군영 전체를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군은 서린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인도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내려진 판단을 되돌려보는 사람처럼 잠시 시선을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장군을 더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장군은 말에 고삐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부관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출정 시각을 놓치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장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정찰을 다시 보낸다. 군영 안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정찰은 이미 충분히 끝난 상태였고 적의 이동은 분명하다고 보고된 뒤였습니다. 정승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 이 결정은 지연입니다. 지연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군은 정승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린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서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뒤입니다. 그 말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그건 출정 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정승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이건 아이의 말이 아니라 장군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발대만 먼저 움직인다. 본대는 강 앞에서 대기. 병사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퍼졌습니다. 이건 출정도 아니고 중단도 아닌 가장 불안한 형태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눈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그 명령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군이 말해서 내려오는 걸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선발대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강 하류 쪽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발자국도 말자국도 아니었고 짐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끌려간 흔적처럼 보였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제야 군영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군은 아무 말 없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보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날 밤 장군은 말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천 명의 병사가 강을 건너지 않게 만들었고 또 다른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걸 막았다는 사실을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날, 그리고 아이 하나의 말이 전쟁의 방향을 처음으로 비틀어 놓은 날로 말을 꺼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장군을 더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장군은 말에 고삐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부관이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출정 시각을 놓치면 모든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장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정찰을 다시 보낸다. 군영 안에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정찰은 이미 충분히 끝난 상태였고 적의 이동은 분명하다고 보고된 뒤였습니다. 정승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
이 결정은 지연입니다. 지연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군은 정승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린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서린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넌 뒤입니다. 그 말은 너무 구체적이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그건 출정 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정승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이건 아이의 말이 아니라 장군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발대만 먼저 움직인다. 본대는 강 앞에서 대기. 병사들 사이에 작은 소란이 퍼졌습니다. 이건 출정도 아니고 중단도 아닌 가장 불안한 형태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눈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그 명령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군이 말해서 내려오는 걸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선발대에서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강 하류 쪽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고였습니다. 발자국도 말자국도 아니었고 짐승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끌려간 흔적처럼 보였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제야 군영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군은 아무 말 없이 서린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여전히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 보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날 밤 장군은 말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수천 명의 병사가 강을 건너지 않게 만들었고 또 다른 마을 하나가 사라지는 걸 막았다는 사실을 아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은 날, 그리고 아이 하나의 말이 전쟁의 방향을 처음으로 비틀어 놓은 난로강 앞에서 군영은 멈춰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불은 최소한으로만 피워졌습니다. 장군의 명령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대놓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날의 침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린은 강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강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그 아이를 몇 번이나 흘끗 보았습니다. 확신과 의심이 아직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게. 처음엔 바람 소리 같았고 다음엔 짐승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그 소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비명도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짧게 끊어지는 소리, 마치 입을 막힌 채 내는 소리처럼 병사 하나가 무심코 강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서린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도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병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군은 이번엔 서린을 보지 않고 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건너지 마라. 그 말에 부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이 확인할 기회입니다. 적이 강을 넘기 전에 쳐야 합니다.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다.
그 짧은 말이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 너머에서는 끝내 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닌가? 혹시 아이의 말이 이번엔 틀린 게 아닌가? 그 의심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장군 역시 그 생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해가 희미하게 떠오를 무렵 강 상류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아주 가늘게 곧이어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강을 우회해 넘어온 적이 상류의 작은 초소를 습격했다는 보고였습니다. 병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을 넘지 않았기에 막을 수 있었던 공격, 강을 넘었다면 정면으로 받아야 했을 공격,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서린의 말은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아이는 항상 가장 위험한 지점만을 말해왔다는 것을. 장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디냐? 장군은 서린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인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없는지를 다시 재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시선을 받고도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말은 협박도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사자는 그 말을 듣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이를 당장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유를 그제야 몸으로 느낀 것처럼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정을 미루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지금은 보낼 수 없다. 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장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장입니다. 두 문장이 서로 부딪혔지만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린은 군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정이 이 아이를 관찰 대상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변수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말은 군령을 넘어 조정의 결정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린은 아이도 포로도 아닌 가장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자는 아직 군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군의 말은 거절이었지만 조정의 명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영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누구도 사자를 내보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서린이 앞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린은 사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명도 조정도 아닌 장군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군영 안의 모든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자는 놀란 얼굴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장군은 즉시 물었습니다. 왜? 서리는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죽는다는 말인지, 언제라는 말인지 아이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조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정에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는 것을, 그저 언제나 결과만을 말해왔을 뿐이라는 것을. 사자는 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누군가 비웃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 내어 웃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다. 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라. 그리고 돌아올 길을 닫지 마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장군이 전장에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경고였습니다. 사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군영을 나서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끌려간 날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걸어간 날로, 그리고 그 선택이 전쟁보다 먼저 조정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직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조정에 도착한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전쟁을 흔들고 군영을 멈춰 세웠지만 적어도 궁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기를 속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궁 안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했을 뿐 아무것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을 조금 실망시켰습니다. 그토록 정확하던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전장에서만 통했던 우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승은 그날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은 보고였고 동시에 확인이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여기서는 힘을 잃었다는 그 확신을 굳히기 위한. 서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무 말도 듣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정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그 말은 너무 짧았고 너무 늦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을 보았습니다. 정승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아니라는 말이냐? 서린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헷갈린 것처럼 보이는 눈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만 남겼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지만 전장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설인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승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항상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판단은 합리적이었고 많은 이들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궁 안도, 국경도, 전장도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아이의 말이 처음으로 빗나간 날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늘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정에는 급보가 도착했습니다. 적이 움직였다는 보고. 하지만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퇴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영이 바뀌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정승은 그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아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단지 사람들이 기다리던 형태로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계속 간다. 설이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말은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을 찍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설인의 말을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재난도 피도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심했고 그 안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도 완벽하진 않다는 확신. 정승은 그날 이후 조금 편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정확함이 처음으로 흔들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안심시켰습니다. 틀린 말엔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국경에서 새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적이 물러났다는 보고. 싸움은 없었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조정은 그걸 성공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결론. 그제야 사람들은 설인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 설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쟁은 다른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굶주림과 이동과 혼란으로. 마을은 불타지 않았지만 비어갔고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설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자신들이 기다리던 형태의 사건이 아니었을 뿐이라는 것을. 아이의 말은 미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재를 짚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설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도 군영에서도 그 아이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고 거짓말쟁이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편한 존재,
설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기억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전쟁은 천천히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은 불타지 않았지만 비어갔고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길은 끊겼습니다. 조정은 그걸 전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통계와 보고서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장군은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말이 맞았다고도 틀렸다고도 그저 그날 이후 출정할 때마다 말의 고삐를 조금 더 늦게 잡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린을 잊었습니다. 아이의 말은 항상 사건이 끝난 뒤에야 의미를 가졌고 사람들은 언제나 이미 지나간 일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궁을 떠났다는 말도 남았다는 말도 모두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기록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의 문서 한 장. 이 아이의 말은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결과를 먼저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문장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고 곧 삭제되었습니다. 질서를 흔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도착해 있는 결과를 향해 걷고 있을 뿐이다. 서린은 그 사실을 조금 먼저 봤을 뿐이다. 그래서 그 아이는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미 정해진 일을 말해주는 습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습관을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서린을 정의하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도 거짓말쟁이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남아있던 아이. 전쟁은 기록상 승리로 정리됐고 조정은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마을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장군은 끝내 그 아이의 말을 맞았다고도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출정 전 말의 고삐를 조금 더 늦게 잡았을 뿐입니다. 서린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궁을 떠났다는 말도 남았다는 말도 모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만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만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미래를 말하지 않았다. 이미 도착해 있는 결과를 조금 먼저 입에 올렸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에 선택했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누군가 조용히 결과를 먼저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듣지 않으려는 이야기일지 모른다고 그 말을 믿지 않은 것이 과연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듣지 않으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연희조선 야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